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날씨가 좀 따뜻하다 했더니 이제는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푸른 하늘과 따뜻한 날씨 함께 누릴 순 없는 걸까요? 이렇게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처럼 우리 부동산 시장도 정말 뭐 하나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또 세제 혜택, 여기에 또 대출 규제책들까지 혼자 고군분투하기엔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가이드가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뛰겠습니다. 3분까지 알짜 팁들 모두 챙겨가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각 김규현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죠.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역시나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전화가 힘드신 분들께서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해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오늘도 먼저 김규현 이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투자 팁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네. 또 어떤 알짜 좀 볼까요? 네, 오늘은 그 온고지신 시리즈라고 해서 네. 옛 것을 정확히 알아서 네. 과연 이제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시리즈인데요. 네. 오늘 이제 강남 편입니다. 강남 변천사로 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강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앵커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무섭습니다. 네. 네, 강남이 왜 이렇게 지금 평당 7점, 8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저는 네. 학군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또 우리나라 학구열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대치동 일대로 모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제가 네.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강남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이제 여기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송파구 여기 일대 지금 25개구 중에서 이 3구를 지금 강남구라고 하죠. 네. 그리고 지금은 또 마용성이니 또 그 외 지역도 이제 전체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왜 이 지역이 사실은 예전에는 그 조선시대에서부터 시작해왔고 박정희 정권 전까지만 해도 변두리였거든요. 이 변두리, 침수 지역 그리고 논밭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이 어떻게 지금 그 80배의 그런 지가 상승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신기한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이게 70년대 강남의 모습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네요. 정말 허허벌판이죠. 네. 자전거, 여기 건물도 거의 지금 이게 판자촌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강남이 사실은 그 한강에서 이제 범람을 하거나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굉장히 범람이 많이 상습적으로 된 지역이거든요. 저지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강남을 개발을 하게 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1962년서부터 1981년 때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죠.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에. 그런데 이제 그 한창적으로 1차서부터 이제 근간 사업이 마련이 됐고 2차에서는 이제 도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제 요건이에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명동이라든가 종로가 그 지방에서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모여갖고 포화 상태로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단은 인구가 분산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대체 지역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그 베트남 전쟁 그 이후로 이제 박정희 군사 정부에서도 어떤 생각을 지각하게 됐냐면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떤 대체 지역이 필요한 거? 왜냐하면은 그 강북 쪽 종로라든가 명동 쪽만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강남 쪽으로 이전이 필요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1966년서부터 69년까지 이 제3한강교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남대교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당시 이제 지금 막 그 착공할 때의 모습이죠. 하나하나 그 이제 제방을 쌓고 막 이런 모습인데 이 부분이
66년서부터 69년까지 이 한강교와 제3한강교,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가 동시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2, 3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남대교가 이렇게 불야성이죠. 굉장히 예쁜 모습이에요. 밤에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그 70년대 모델하우스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가 무슨 여기다 써 있죠. 거실, 온돌방, 부엌 이 하나에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은 거의 이제 그 3D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이죠. 화면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막 줄 서 있으면서 여기가 어디고 막 땅 따먹게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당시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말에 강남 아파트 요때가 이제 평당 한 100만 원 정도였단 말이죠. 지금 7천, 8천이니까 80배 정도가 오른 거예요. 70배, 80배. 삼성전자 주가 이래로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올랐냐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아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군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더 중요한 게 이제 인구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구 유입이 됐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명동이라든가 또는 종로가 거기는 이제 보행자 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신기하게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가 널찍널찍한 도로들이 많아요. 그만큼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구획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아예 이제 자동차 그쪽을 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쭉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서고 거기에 이제 반해서 직장 임차 수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군인데 이 당시에 이제 종로라든가 이때 휘문고라든가 경기여고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제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전이 되면서 지금의 8학군, 서초와 강남의 8학군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호재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좀 사실 반신반의했거든요. 저도 좀 저희 아버지도 이쪽으로 이전을 못해서 그 당시에 저도 좀 배가 아프긴 하지만 어찌 됐건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학군과 그리고 여기에 인프라라든가 이제 직장, 대기업 이런 3박자, 4박자가 골고루 갖춰지면서 메가톤급의 어떤 개발 호재를 만들어지게 된 거죠. 삼성역 주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됐을 때 그때 모습이에요. 이때도 사실 반신반의했거든요. 이게 과연 만들어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 끝나고 엄청나게 거의 최빈국에 가까울 정도로 그쵸, 차도 없고. 차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그랬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려다 말았는데 그 침수 지역이지 않습니까? 강남 이남이. 네. 그런데 이 소양강 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방류를 이제 그쪽으로 한 거죠. 그 우천시라든가 또는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수위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쪽으로 방류를 하면서 수위 조절이 이제 가능하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침수라든가 이런 데서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지역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의 경부고속도로죠. 현재의 경부고속도로는 이렇게 지금 사실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금 그 풍수지리상으로도 이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이 되고 다시 지금 사실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런데 이 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면서 기반 사업이라든가도 유통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전국 팔도로 이게 되면서 강남이 더 중심이 됐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한강 쪽에 가까운 압구정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더 많이 오르게 됐다라고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의 강남 테헤란을 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 모습 우리가 다시 화면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소가 지나고 달구지 있고 막 이런 시대에서 불과 30년, 40년이죠. 네. 이렇게 호화롭게 정말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바뀌게 됐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된 우리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 앞으로 미래를 또 예측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삼성역 주변이 또 이렇게 많이 번화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세 가지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도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보행자 도로보다는 자동차 전용 널찍널찍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막힘 없이 그런 부분에서 인프라가 만들어졌고 도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직장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이 됐다라는 거. 또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학군이 만들어졌어요. 경기여고라든가 그리고
그 휘문고라든가 이런 이전을 하면서 여기에 이 도로, 직장, 파라군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 지금은 명실상부한 서울의 어떤 핵심이다, 핵심 지역이다. 해가 지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그 어떤 고가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투자하실 때 이 점 참고하셔서 도로 교통이라든지 뭐 학군 그리고 또 직장의 수요는 어떤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사님과 함께 이런 투자 팁을 체크해봤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무료 세미나 정보 알려드릴게요. 네, 규제 속의 소액 투자차 옥석 가리기를 주제로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그리고 10월 22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이사님. 그러면 세미나에서 어떻게 옥석을 가리는지 그 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율이라든가 또는 강남 어떤 여러 가지 규제가 막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과 옥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지금 뭐 갭매우기라든가 풍선 효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들리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소액 규모로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대형의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 그리고 많은 자금보다는 적은 자금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더 몰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역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처를 가리는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전반적인 투자책들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사님께서 엄선해오신 핫한 지역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어떤 지역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로 2019년 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6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7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1,8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3,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앞서서 지금 짚어주셨던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강남구 역삼동인데 또 이곳의 매력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온고지신 시리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남이 왜 그렇게 번영을 이루게 됐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역삼동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갖고 온 매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제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건물 위치가 이쪽이죠. 여기가 이제 역삼초등학교 위치예요. 역삼초등학교에 근접해 있는 곳인데, 자 이쪽으로는 이제 강남대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대로가 있고 또 이쪽으로는 테헤란로가 있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중간에 위치해 있다.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주변으로는 여기가 이제 골프 거리가 있고요. 남부터미널 그리고 여기 신논현역, 언주역, 선릉역 이렇게 또 모든 노선들이 거의 다 이 건물 위치에 가까이 놓여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학군을 보려고 하는데요. 학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제 8학군이 형성되면서 메가톤급 호재, 메가톤급 가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주변에 이제 역삼초등학교가 있고 학동초등학교 그리고 언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쪽에는 휘문고가 있죠. 그리고 저쪽에는 또 유명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교대가 있죠, 교대. 그리고 이쪽에는 또 대치 여기 있으면서 대치동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모든 정말 유명한 학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일대다라고 설명을 집약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개발 호재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제교류 복합지구예요. 그 전에 이제 이 역삼동이 위치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직주 근접, 즉 이 지역 자체가 공실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대기업이라든가 뭐 중소기업이 다 몰려 있어요. 강남역 가면은 한 6시서부터 8시, 9시 이때 보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많죠. 막 어깨에 부딪히면서 막 다닐 정도로 굉장히 비좁아요. 그리고 강남역과 뭐 압구정역과 삼성동 이 일대가 유동인구 하루 1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이제 붐비는 곳인데 또 그에 반면 그 역삼동 일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풍스럽고 고즈넉한 느낌인데 좀 고가적인 그 주택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공실 위험이 굉장히 없다라는 게 그 주된 특징인데요. 특히 이제 개발 호재로 이제 넘어가면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00만 평 규모거든요. 그 삼성역서부터 이제 잠실까지 쭉 이어지는데, 자, 아까 제가 그 강남을 설명할 때 삼성역 일대를 중심으로 그 한강변 일대를 중심으로 많이 개발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일대가 이제 이만큼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말 자체가 세계에서 이제 다 온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쉽게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미팅이라든가 컨벤션이라든가 또는 문화 스포츠 센터로 더 육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만들어졌는데 더 이제 100만 평 규모로 확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한 71만 평 정도 규모예요. 71만 평이면 어느 정도냐면 그 롯데 칠성부지, 그 강남역 일대 그쪽이 이제 17만 평 규모로 개발이 되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거기가 되는데 여기는 71만 평이니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치 센트럴 파크처럼 통합 환승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뭐 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동시에 만든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 살펴보자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영동대로거든요. 이쪽이 영동대로가 있고 3층에서 지하 3층에서 6층까지는 통합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늘 이제 뉴스에서 떴는데 그 GTX가 뭐 살짝 지금 착공이 지연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언제든지 밟으면 터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은 뭐 주춤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개발 호재가 가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GTX A 노선과 B 노선과 C 노선 중에 모든 노선들이 다 이 삼성역을 관통한다라는 게 그만큼 어떤 그 메가톤급 호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노선 같은 경우는 파주에서 동탄, 파주 동탄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B 노선은 송도에서 남양주, 그리고 C 노선은 양주에서 수원까지 모든 게 이제 삼성역을 중심으로 관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한전부지를 또 들 수가 있죠. 한전부지는 그 현대차가 인수를 하면서 2만 4천여 평 정도의 규모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105층 높이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105층이면은 지금 그 잠실 같은 경우는 120 몇 층까지 이렇게 쭉 초고층인데 그와 비견될 정도로 높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르네상스 호텔 부지도 지금 너무 많죠. 사실은 여기를 이제 집약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 외에도 또 너무 많아요. 사실은 A동과 이제 B동에서 37층과 35층의 복합시설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업무와 숙박시설과 또 업무시설로 이렇게 역삼역 뒤쪽에 르네상스 부지가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현대차 신사옥이 이쪽에 선릉역 여기 위치해 있죠.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역삼초등학교고 좀 서초 롯데타운 17만 평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는 곳이고 또 르네상스 호텔 역삼역 뒤쪽으로는 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 한복판에 매물이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 조감도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매물 사실은 가보면은 굉장히 주변에 대리석으로 완공돼 있는 것도 많고 되게 동네가 조용하면서 고풍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봐도 뭔가 이렇게 비싸 보인다, 고가의 느낌이다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리석뿐만 아니고 외관 그 안에는 이제 화이트 톤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인덕션까지 모든 게 다 풀옵션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내장재라든가 마감재가 브랜드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가의 느낌을 이렇게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또 이런 식으로 또 여기는 이제 주방인데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주방이죠. 여기 이쪽에 이제 세탁기가 들어서고 편하게 이제 투룸이거든요. 투룸인데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어서 방에서부터 이제 거실에 이게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프라이빗한 느낌도 들면서 그리고 개방감과 가시감도 동시에 들 수 있게끔 지어질 예정입니다. 네. 네, 이렇게 딱 봐도 고급스러운 곳, 그리고 또 일단 강남구 역삼동이라는 게 가격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그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가격이다라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특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입지에서 보면은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강남 내 투룸인데 되게 이제 여기는 원룸이라든가 또 좁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실평수가 8평 그리고 분양이 한 13평 정도가 되는 그런 큰 평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실이 없습니다.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유동인구가 100만 명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사업 등 대형 호재들이 이렇게 질비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매매 금액이 3억 5,700만 원입니다. 3억 5,700인데 주변이 거의 다 4억 정도, 4억이 넘는데도 지금 꽤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매물을 이제 만약에 획득하게 되면 구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5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이가 4천, 5천 정도의 시세 차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보는 부분, 즉 이 부분이 가장 큰 이 매물의 메리트다라고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세 보증금은 3억 1,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900만 원 정도죠. 3,900만 원의 실투자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 아파트가 지금 20억 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타산지석 반면교사를 삼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도 50%가 안 됐어요. 다세대 주택이 50%가 안 됐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갭매우기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결국에는 50% 가까이 가게 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이제 40%, 35% 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또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다세대라든가 또는 오피스텔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월세 보증금은 2천에 120.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120에서 더 오를 확률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쪽에 고가 주택이라든가 또는 직장인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다. 공실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정도고요. 전세 시에는 3,900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 시에는 8,700만 원의 금액이 형성돼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 시세 대비해서도 네. 굉장히 착한 가격이고 뭐 입지 호재 다 좋은데 네.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려면 유의점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가보면은 일단 주변에 그 뭐랄까요? 실제로 걸어보는 것도 좋고 이 매물만 보시는 게 아니고 매물 주변을 보면서 이 매물이 앞으로 낭중지추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용꼬리가 아니고 그냥 뱀꼬리 정도가 될 것인지 용두사미가 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옛 그 탈무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뱀의 꼬리가 되지 말고 뱀의 머리가 되지 말고 사자의 꼬리가 되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자의 꼬리라는 게 그만큼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남 지역이 다세대라고 하더라도 다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강북의 어떤 아파트와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몰려 있다.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개발 호재라든가 시세 차익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문과 더불어서 이제 전문가와 꼼꼼히 상의를 하면서 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규현 이사님과 함께 옹고지신 시리즈 첫 번째로 이 강남구 과거와 현재 살펴봤고요. 그리고 미래까지 밝은 역삼동의 다세주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